제약주 유한양행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이제 국내에서 HLB 그리고 알테오젠과 함께 사실 3대 관심 종목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기대할 만한 부분도 많고 시장의 관심도 그만큼 많이 쏠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일단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4분기 실적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밀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올해 기대감은 좀 충분하기는 합니다. 실적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제 유한양행 자체적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유한양행이 그 한국제약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어요. 엄청나죠? 네, 한국제약 산업 역사 12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도 기술력도 실력도 있는 기업이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모멘텀으로 계속 부각되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기술 수출한 폐암 신약입니다. 렉나자죠. 작년 8월에 FDA 허가를 받으면서 판매가 시작됐죠. FDA 허가 판매는 사실 글로벌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신약 혹은 개량 신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인받았다. 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 FDA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HLB이기도 하죠. 어쨌든 기술 수출 폐암 신약 렉나자가 허가를 받으면서 판매를 출시를 했고요. 넥스트 렉나자로 불리는 알레르기 치료 물질의 기술 수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은 재밌는 게 뭔가 A라는 신약이 허가를 받잖아요. FDA에서. 그러면은 A라는 신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B나 C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프리미엄을 주기도 하고요. 혹은 A라는 신약을 어느 정도 개량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줘요. 그 말은 뭐냐? 최초에 한 번 FDA 허가를 받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해낸 기업이 바로 유한양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 늘어난 2조 67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덕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얀센의 기술 수출을 얼마 했어요? 1조 4천억. 네,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약바이오주가 항상 한 방이 있죠. 네, 그동안 연구개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인건비, 실험비, 재료비 장난 아니에요. 완전 그 맨땅에 헤딩이에요. 적자를 몇 년간 보면서 버텨야 되는데 한 번 제대로 그 선약의 그 성과가 나면 어때요? 그 적자를 한 방에 메우고 흑자로 돌아선다. 그때부터는 기술 수출, 그 다음에 마일스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도 많이 들어와요. 한번 신약을 낼 수 있는 그 제약바이오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세대 렉나자로 주목받는 알레르기 치료제로 퀀텀 점프를 이어갈 계획이다. 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후보 물질을 그 도입을 했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에 따르면 이런 말들 있죠. 2018년에 매출 3조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네,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긴 한데 이게 현실화된다면 주가도 당연히 퀀텀 점프를 해야겠죠. 다만 이제 4분기 실적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예전에 이제 그 유한양행의 실적 전망을 할 때 전망치가 좀 많이 어긋났던 거는 그 연구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를 제대로 내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연결 매출액이 4,961억 원, 영업이익은 190억 원 정도로 이제 적자죠. 기존의 매출에는 부합을 했지만 컨센서스는 대폭 하회를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위탁 연구비가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위탁 연구비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면 그 위탁 연구비가 다 달랐습니다. 많이. 네, 그래서 어느 쪽이 맞을까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었죠. 사실 실적 전망을 할 때 제약바이오주 실적 전망은 원래 좀 잘 안 맞아요. 예측하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예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출에 의한 마진 예측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비용 예측이 어려워요. R&D에 어느 정도의 이제 돈을 썼냐, 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컨센서스를 많이 좀 벗어났다라는 생각인데, 요게 컨센서스를 벗어난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위탁 연구비와 기술 도입비입니다. 이건 다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투자예요, 투자.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요게 흑자 적자 요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충격인 거지. 사실 컨센서스 하회 폭만 보면 2조 매출을 기록한 기업치고 몇백억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긋났다라는 것은 뭐 엄청난 어닝 쇼크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부분 대비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올해 렉나자 같은 경우 이제 매출 로열티 첫해 10%를 가정했을 때 로열티 매출액만 3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익 배분이 거의 200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대를 한번 해보신다면 충분히 주가에 대한 재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부분에서도 이제 환자 등록을 완료하기는 했거든요. 아마 올해 한 4월, 5월이나 요 정도 되면 탑라인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지금 2월 중순인데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날짜가 3월 말입니다. 왜 3월 말이냐면 그 렉나자의 병용요법 전체 생존 결과가 3월 말에 그 유럽 폐암학회에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의미 있는 발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또 유한양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를 제가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네,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이 풍부한 업체가 신약도 개발하고 또 기술 수출도 하고 요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풍부한 업체가 유한양행, 그다음에 한미약품,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언제든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성과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타임라인까지 확인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임상 2상이나 3상, 1상에 들어가는 약품이 무엇이고 언제 들어간지를 보시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면 조금 더 매매하시기에 좀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차트 마지막으로만 간단히 한번 볼게요. 네, 실적 쇼크로 인해서 밀렸는데 지금 60일 이평선 지지선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지를 만약에 받고 양봉을 뛴다면 14만원대까지 회복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지가 되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랑 지지가 됐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가능성은 가능성이고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60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면 그거 확인하고 하시는 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한번 그 FDA 모멘텀을 받고 매물이 생긴 위치인 건 맞아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유한양행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무겁게 움직이긴 할 겁니다. 올해 성장 기대감은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시고, 아예 장기로 가실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와 매도를 기술적으로 좀 트레이딩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11만원, 12만원 선에서는 좀 모아갔다가 14만원 단에서는 좀 매도를 했다가 돌파하면은 이제 뭐 15만원, 16만원까지 보고,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한 11만, 12만원 매수, 뭐 14만원 매도, 이 정도 전략으로 반복하셔도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월 말에 주요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이벤트 결과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